네, 방구수 월트입니다. 금요일 장도 끝이 났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2330포인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살짝 한번 나왔다가, 예, 여전히 글로벌 경기는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등되는 구간에서, 좀 먹을거리도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4.35% 상승을 하면서 6만원을 다시 터치를 해줬죠. 예, 여기서 6만 5천원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로 봤을 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5만원 초반까지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만 5천원 밑으로부터는 좀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예, 다시 없을 기회죠. 2017년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2017년도 고점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는 240만원대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5만 5천원 밑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와 같은 지수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현대해버다임, 랩지노믹스, 오로비텍, 조선선제, 조강 ILI 이렇게 있죠. 버킷 스튜디오도 있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있고 룽투코리아도 있네요. 네, 삼부토건도 좀 보이고요.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은 랩지노믹스였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매수를 시작한 거는 이제 7,000원이죠. 7,020원부터 매수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보시면은 바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죠. 자, 일목균형표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일목균형표 쓰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보통 매수를 하시면 다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던 거고, 자, 뒤에 이제 선행스팬, 후행스팬 다 지우면은, 여기 이제 전환선, 기준선만 남게 되죠. 여기가 이제 만나는 지점인데, 요거를 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낙폭 가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가 매수가 들어갔고, 평단은 이제 6,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이날 한번 매도를 했죠. 6,400원에서, 6,400원에서 매도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날 장 마감할 때 매수를 했고요. 상승을 하면서 지금 5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낙폭 가대주를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룽투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7월 7일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7일, 8일 전에 이게 영상인데, 타점을 잡은 거죠. 여기 보시면, 버킷 스튜디오와 룽투 코리아를 보시면은, 타점을 좀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낙폭 가대주의 이제, 바닥 타점을 잡는 방법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일단은 여러 종류의 종목들이 다 차트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전 거의 이제 밑바닥이죠. 예. 그 밑바닥을 깨고 두 번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이 두 번이 중요합니다. 바닥을 다시는 거를 두 번을 해줘야 돼요. 두 번을 해주고 나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온다.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과 기준선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의 이제 만나는 지점이다. 자, 이제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밑에 이제 전환선이 있을 때, 기준선 밑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 밑에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일단은 최저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이 들 때 바닥에서 두 번의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한 번은 안 돼요. 그거는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두 번 지지해주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 볼 때는 15분봉을 일단은 봅니다. 15분봉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분홍색인가요? 보라색 분홍색이죠. 분홍색 선이 고점에서 쭉 떨어집니다.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고 첫 번째 신호가 포착된 거는 이쪽이죠. 예, 이제는 바닥을 지지하겠다라는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두 번을 다지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바닥을 다지고 첫 번째 바닥을 찍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첫 번째 바닥인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감으로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걸 대충 알 수는 있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처음 상승을 하면서 이제 15분봉에서 241 선을 돌파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파를 해줄 때 거래가 크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매집봉이 한번 크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죠. 7월 7일 날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크다. 자, 3분봉으로 보면은 7월 7일까지 봐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7월 7일. 예, 7월 7일 날 보면은 그 15분봉으로 봤을 때 240분봉선을 돌파를 해주는 자리였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이제 거리가 크게 들어오면서 매집이 한번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기다리는 거고요. 자, 15분봉으로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니구나. 7월 7일이죠. 7월 7일. 예, 여기죠. 자, 크게 보면은, 하락을 해주고요. 하락을 해주고, 바닥을 찍고, 한번 15일선, 241선 있죠. 241선 돌파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가 들어왔을 때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들어와주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이렇게 크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분봉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큰 거래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날 14일이죠.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한번 나와주죠. 이건 뭐냐? 한 번 더 간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 더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5분봉으로 봤을 때 3분봉으로 일단 볼게요. 15분봉 말고 3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241선 이 밑에 있죠. 240분봉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를 진행을 다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으로 물론 이런 이제 차트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딱 그 매매 포인트를 정하는 겁니다. 매매 포인트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를 정하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가장 이제 주식할 때 중요한 거는 멘탈, 마인드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바닥을 찍고 이걸 잡아도 뭐 이거 하루 이틀만 들고 있다가 매도를 해버리면은 이런 20% 수익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한 달에 20%씩 수익을 내겠다라는 기준선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욕심을 더 내서도 안 되고요. 일단은 뭐, 첫 번째, 그,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때 팔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20%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 50% 정도 잡거든요. 뭐, 이번에 랩지노믹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도, 일단은 제가 매도를 했었죠.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일단 한 달 20%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100만원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한 달 20%면 20만원이죠. 20만원. 그런데 이게 1년으로 치면은 240%가 돼요. 240%. 근데 만약에 이 100만원 원금을 가지고 그대로 복리를 불려나간다면 240%가 아닙니다. 그럼 100만원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바닥이 어딘지 타점을 제대로 잡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바닥이라고 해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만한, 빠질 만한 리스크가 또 있는지,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제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거기서 이제 패소를 해버리면 더 빠지겠죠. 아니면은 뭐 기업 저기 이제 회계 부분에서 뭔가 이제 법규를 위반을 한 부분이 있다든지 뭐 이제 분식회계에 걸리는 그런 이제 부분이나 공시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바닥에서 또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이제 감각으로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하셔야 되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일단은 그 찾기 위해서는 일단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려보면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예, 아시겠죠? 일단 다시 이제 룸투 코리아로 돌아가서 한 달 20%만 수익을 낸다. 딱 한 달 동안은 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절대 이제 그 몰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어떤 종목이든 바닥 밑에 그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 이제 룸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일목균형표를 또 대입을 해보면 이거 잘 대입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이제 정신산만해지기 때문에 대입을 잘 안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전환선이 그 터치라고 올라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월요일 날 뭐 매수를 좀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 종합 지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 20% 정도 더 상승세를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물량을 다 털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매집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강력한 상승세가 나온다면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랩지도 한번 볼게요. 랩지노믹스도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룸투코리아랑 비슷한 차트거든요. 그쵸? 여기서도 이제 전환선 그 기준선을 전환선이 뚫어주니까 또 한 40% 정도 수익이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자,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똑같습니다. 이제 15분봉으로 보면 자, 그 떨어지죠. 예, 이제 매집을 여기서 일단 7,000원대에서 한번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 불파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15분봉을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이제 상승시켰다가 떨어졌다가 예, 올라오면서 강한 거래가 들어왔죠. 7월 4일 날. 예, 보시면은 또 한 3분봉으로 보시면은 7월 4일까지 갈 수 있나? 안 가지네요. 뭐 5분봉으로 보면 7월 4일 날 보시면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거 이제 제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목표 수익률 40%다. 일단 요거 이번 달에 이거 크게 갈 거다. 목표 수익률 40%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바닥 매매가 다 이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다 이런 식으로 가진 않고 그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급격한 하락.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을 포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코로나는 다시 유행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시인투스 성진을 매입을 했었죠. 이제 랩지노믹스는 진단 키트고 시인투스 성진은 마스크인데 일단 진단 키트주가 먼저 갔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다 해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도 있고 해서 가을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유행이 많이 번질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더 빨리 왔죠. 한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재유행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6월 달부터 6월 말부터 다시 이제 재유행이 와가지고 지금 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진자들이. 결국은 뭐냐? 안 끝난다는 거예요. 진단 키트도 그 소비재지 않습니까? 예. 소비재잖아요. 진단 키트. 코로나니까 계속 진단 키트 써야 되고 결국 이 이제 질병 팬데믹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지금 당장은 나중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바닥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갈 만한 다시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살아날 만한 그 흐름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시엔투스 성진도 보시면은 지금 뭐 바닥에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주주지 않습니까? 시엔투스 성진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일단 진단키트가 먼저 갔고 마스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마스크주들이